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도 월가가 오히려 장기 매수를 외치는 진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차를 넘어 40조 원짜리 로봇과 AI로 세상을 뒤집으려는 테슬라의 소름 돋는 큰 그림부터 기지국을 아예 우주로 쏘아 올려 전 세계 통신망을 집어삼키고 있는 스타링크의 충격적인 근황까지 모두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 소식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의 제국이 그리는 압도적인 미래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마침내 테슬라의 핵심 칩 공급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요일에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한진만 사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2027년 하반기부터 미국 텍사스에 있는 신규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테슬라는 엄청난 성능의 맞춤형 칩이 필요해졌고 삼성전자가 이 물량을 따낸 거죠.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니까 공급망도 안정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의 TSMC를 바짝 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재가 연달아 터졌는데요. 삼성전자는 AMD의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인 HBM4의 주요 공급사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AMD의 최고 경영자인 리사 수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만나서 이 HBM4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용 메모리 공급과 반도체, 위탁 생산 협력까지 논의하며 파트너십을 굳건히 다졌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적자를 보던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같은 거대한 고객사들의 물량을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고객의 설계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기술부터 그 옆에 꼭 붙어야 하는 고성능 메모리까지 한 번에 다 제공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는 전 세계의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이번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쇄적인 계약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강력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와 미국 해군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팔란티어가 미국 해군의 대규모 조선업,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는 산업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 핵심 플랫폼 제공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ShipOS라는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인데요. 배를 뜻하는 ship과 운영체제를 뜻하는 OS를 합친 말입니다. 수백 개의 부품 회사들과 조선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군함 건조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하겠다는 아주 큰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최대 4억 4,800만 원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핵 추진 해군 공급 업체인 킬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작업에 착수합니다. 배를 한 척 만들려면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복잡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파운드리와 인공지능 플랫폼인 AIP가 투입된다고 하네요. 이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100개가 넘는 공급 업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 처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군함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도입 목표가 일반 군함이 아니라 진입 장벽과 보안 수준이 가장 높고 만들기 까다로운 잠수함 산업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팔란티어가 이렇게 까다로운 국방 시스템에 자기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거예요. 시장에서 이 뉴스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인공지능이 주로 IT 기업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만 쓰인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는 철강이 오가고 용접을 하는 거친 중공업 제조업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이 실제 생산성을 확 높여준다는 것을 팔란티어가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규모 국방 계약은 팔란티어의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혹시 산이나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스마트폰 신호가 끊겨서 답답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이런 통신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필리핀의 주요 통신사인 글로브 텔레콤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협력해서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이 대단한 이유는요, 예전처럼 크고 무거운 전용 안테나가 필요 없다는 점이고요. 우주에 떠있는 저궤도 스타링크 위성이 말 그대로 우주에 있는 기지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반 LTE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앱 설치나 추가 장비 없이 바로 문자나 음성통화, 데이터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필리핀은 산지가 험준하고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국 곳곳에 통신기지국을 세우고 광 케이블을 까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근데 이 우주기지국을 활용하면 지형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고립된 산간 오지나 외딴 섬에도 쉽게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테스트에서 지상 신호가 전혀 없는 곳의 사용자들도 필리핀의 카카오페이 격인 전자결제 앱 지캐시로 송금을 하고 정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를 무리 없이 썼다고 합니다. 해안에서 약 22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요. 게다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나면 땅에 있는 기지국이 망가져서 통신이 끊기기 일쑤인데요. 위성은 이런 지상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위한 완벽한 생명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승인을 기다리며 운영 확장성 테스트를 더 거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일론 머스크가 기존 통신 시장의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깨부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이번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월스트리트의 분석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 시장이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소식들입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에 대해 장기 보유하기 좋은 최고의 성장주라면서 매수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46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가치를 이제 단순한 전기차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과 AI 로봇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전체 기업 가치의 무려 52%를 로보택시 사업부가 차지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가 2026년 상반기에는 7개 지역으로 더 진출할 계획이라는 점이 이 막대한 가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테슬라는 독특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경쟁자들은 비싼 라이다 같은 센서를 차에 주렁주렁 달지만 테슬라는 사람의 눈처럼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카메라 전용 방식이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는 훨씬 어렵지만 완성만 된다면 차량 제조 원가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익성을 낼 것으로 극찬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 더해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가치도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테슬라 시가총액의 2% 수준이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일반 가정에도 보급될 수 있는 장기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공식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에 테슬라의 본업인 전기차 사업에 대한 냉정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버는 현재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핵심인 전기차 사업을 점점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펀더멘털과 내러티브라는 말을 종종 들으실 텐데요. 여기서 펀더멘털은 자동차를 몇 대 팔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 하는 기업의 기초 체력을 뜻하고요. 내러티브는 앞으로 AI와 로봇으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는 미래의 스토리와 기대감을 뜻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현실적인 펀더멘털을 보면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도 끝나면서 2026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인 37만 5천 대에 못 미치는 약 35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판매량은 줄어드는데 원자재 비용은 오르니 물건을 팔고 남는 이익인 마진도 당연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관세나 다른 요인으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겠지만요. 보통의 자동차 기업이라면 이런 실적 악화 소식에 주가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은 테슬라가 차를 몇 대 파는지에 예전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앞서 말씀드린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내러티브가 주가를 지탱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바클레이스는 이 점을 양날의 검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2026년 기준 약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이 자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본업인 자동차 사업에서 탄탄하게 돈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AI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겠지만 만약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실적 악화라는 현실과 맞물려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